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중국의 AI 산업에 대한 진심, 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자, 여전히 뜨거운 홍콩 증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는 이제 그런 주요 테크주의 맘먹을 홍콩에도 이런 종목들이 10개나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생기면서 분위기가 더 불타오르고 있는데, 홍콩 증시가 미중 무역 분쟁 좀 심화해도 저점에서 많이 오른 거 아닌가라고 싶은 순간에도 여전히 좀 분위기는 계속 좋게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그 중에서도 테크주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분위기 전환을 이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정 연휴 기간에 딥시크 열풍도 있었고, 시진핑 주석의 민영기업 좌담회도 이게 굉장히 큰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알리바바 등의 중국 빅테크의 적극적인 AI 인프라 투자 계획까지도 이제 계속 기대감이 커지면서 중국의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테크주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3월 들어서 쐐기 한 방 더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첫째 주에 중국의 양회가 개최된 건데요. 과연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까?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202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를 좀 살펴보면 그냥 우리가 항상 기대했던 숫자들 있죠. 경제 성장률 5% 내외 2025년에도 달성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다. 그리고 재정 적자율은 예전보다 조금 높였어. 4%까지 높여서 우리가 재정의 여력을 충분히 확보했고 강력한 재정 정책을 쓸 것이다. 그리고 CPI 목표는 2%로 낮췄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CPI 자체가 중국 내에서는 굉장히 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를 위해서 좀 낮췄다. 그 외에도 소비 촉진이라든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 안정화 등을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중국이 그 외에 주목할 포인트는 역시나 AI 산업과 과학기술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이번에 얼마나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확인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분명하고 오히려 굉장히 또렷해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어떤 기업들을 기반으로 AI 산업을 키우겠다는 건지를 또 살펴봐야겠죠. 자, 2025년 양회에서 최초로 좀 언급된 단어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로 유니콘 기업과 가젤 기업을 언급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들을 많이 키우겠다. 그리고 굉장히 고성장하는 규모가 매우 작은 기업들부터 우리가 키워줄게. 고용도 열심히 하고 많은 과학기술 연구를 하고 이런 거에서 있어서 투자를 받기 어려운 기업들부터 우리가 키워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인공지능, 스마트폰 및 PC 이런 구체적인 장비라든지 인공지능이 들어간 스마트폰도 이제 언급이 됐어요. 그리고 체화지능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AI를 구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하드웨어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쪽도 지금 언급이 됐다라는 거죠. 계속 중국 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등을 좀 재차 강조한 거고, 여기에 이제 딥시크 같은 이런 새로운 유니콘 기업, 그거보다 더 작은 가젤 기업부터 우리가 많이 키워줄게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플러스 액션, 이런 거 제가 지금 벌써 한 몇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죠. 대형 언어 모델의 광범위한 응용을 하겠다. 여기에 스마트 전기차, 인공지능 스마트폰,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제조 장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정말 구체적으로 좀 언급이 됐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신흥산업이 우주항공, 저공경제, 드론 같은 거 있잖아요. UAM 같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도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거고, 우리가 향후의 미래산업으로는 바이오, 양자, 체화지능, 6G까지도 육성을 할 건데, 아마 이 미래산업 부분은 2026년부터 5개년 장기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는 15차 5개년 기획에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도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리창 총리가 언급했던 정부 업무 보고 외에 그 이후에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세부 방안들이 계속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점이
국가 창업 투자 유도 펀드 설립을 촉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창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게끔 굉장히 큰 돈을 유치를 해서 지원해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항공모함급 펀드라고 해요. 거의 1조 위안 규모의 20년짜리 무려 20년짜리 펀드를 설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초기 창업 스타트업,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콘 기업이나 가젤 기업은 사실 초반에 그런 자금을 조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개발이 잘 되다가도 자금이 부족해서 약간 실패하거나 도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많이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20년 투자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한 번, 두 번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실패 허용도도 좀 확대하고, 뭐 그리고 다양한 회수 방법까지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서 이런 쪽으로 좀 돈을 많이 투자할 거다 라고 얘기한 것들이 정말 지금 중국이 이쪽 산업을 정말 이 창업 단계부터 키워나가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배경에는 중국이 반도체 산업 국가펀드를 운영했던 효능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자 이런 펀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 국가펀드를 좀 살펴보면 1기가 2014년에 출범이 됐습니다. 3기까지 이제 작년 5년 단위로 작년 2024년에 3기까지 출범이 됐거든요. 예전에 1기가 이제 조성이 됐고 2기까지도 했던 것들은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나 파운드리나 반도체 장비 쪽에 집중 투자를 하면서 SMIC나 베이팡화창, YMTC 같은 기업들을 좀 그래도 뭐 기술력이 지금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으로, 그리고 기술력이 매우 많이 올라온 그런 기업으로 육성시킨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기는 1, 2기를 다 합친 것 정도의 지금 수준으로 펀드 규모가 조성이 됐고요. 아마 이제 작년에 출범된 국가 반도체 펀드는 AI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 자금이 좀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중국이 했던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창업 투자 유도 펀드를 설립해서 더 크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실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고 하면 테크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중소형 기술주들이 더욱더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책의 수혜와 산업의 주도권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곳은 어딜까라고 봤을 때 저희가 이걸 한번 참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양회 때 전국인민대표 샤오미 CEO인 레이진이 이제 그 앞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샤오미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고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향후 10년간 핵심 기술 연구에 대규모로 투자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지금 최근 5년 동안 한 1,050억 위안 정도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샤오미가 얻은 게 굉장히 많아. 샤오미 스마트폰도 굉장히 선전을 했고, IoT 플랫폼도 고객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 투자를 분명히 더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이관신 정책, 중국 정부가 하는 뭐 이런 이구환신 정책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고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다라는 것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역할들이 계속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반도체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에 이제 대표 기업 중심으로 계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이 종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항생 테크 지수도 계속 흐름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분위기가 그래도 예전보다 확실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 정말 정책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숫자가 좀 기반이 되고 있는, 펀더멘탈이 기반이 되고 있는 중국의 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 꾸준한 관심이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